안녕하십니까, 윤홍준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20년 1회, 2회 통합 전기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여러분들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 고득점 과목인데 비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어려운 문제들은 간단히 좀 별표를 치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관한 문제네요.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버스 덕트 공사에서 400V 이상인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금의 센스만 있다면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목조 외의 조형물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것. 첫 번째 글을 읽었더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목조 외의 조형물 이런 데는 참 좋은데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것은 좀 이상하다는 거지. 우리가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는 뭐예요? 그렇죠. 바닥공사, 일반적으로 플로어나 셀러 덕트 공사들을 치겠죠. 그래 따라서 지금 장소 이외의 장소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답안은 1번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버스 덕트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왜? 400V 이상이니까. 나머지 버스 덕트는 KSC, IC 규정 쭉에 의한 보호 등급 IPX4에 의해 적합할 것.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하려는 경우 이 지선의 최저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란 문제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지선에 관한 사항들 몇 가지만 다뤄보면 되겠죠. 우리가 지선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보자 그랬어요? 그렇죠. 순서대로 반드시 공부하자 해서 지선 5가지를 중요하게 본다 그랬죠. 첫 번째, 지선의 안전율을 공부하자. 자, 지선의 안전율은 몇? 2.5 이상일 것. 이게 몇 번째? 첫 번째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할 거는 소선 지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소선 지름 나오면은 우리 몇? 그쵸. 2.6 이상일 것. 자, 세 번째로 공부해야 될 사항은 뭐죠? 소선 가닥수. 따라서 소선 가닥수는 몇 가닥 이상? 그쵸. 3가닥 이상일 것. 네 번째로 공부할 거는 뭐죠? 그렇죠. 허용, 인장, 하중. 이때 몇이죠? 그렇죠. 4.31kN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지선이 도로를 횡단했을 때 도로 횡단 시 높이를 우리가 공부했죠. 도로 횡단 시 높이 몇 미터? 그렇죠. 5m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거는 안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공부한다고 치고 두 번째부터 소선의 지름 공부하니까 2로 시작하고 세 번째 소선의 가닥수 공부하니까 3으로 시작했고 네 번째 인장하중 공부하니까 4로 시작하고 다섯 번째 도로횡단 공부하니까 5로 시작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허용 인장하중 몇 번째? 네 번째 4로 시작하겠네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 다음에 소선 지름 같은 경우 몇 번째? 두 번째 시작했으니까 2로 시작하겠네요. 그러면은 요거나 요건데 이미 뭐예요? 얘가 1로 틀렸네. 그러면은 이미 맞는 거는 어떤 거? 이쪽으로 가시는 거고 마지막 안전율까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안전율 몇? 2.5 기본 수치.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식 전기철도에서 배류선의 상승 부분 중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부분은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별표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우리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죠. 우리가 전기철도에서 배류선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류를 배출하는 거. 나쁜 전류를 위쪽으로 다시 빼내는 선인데 이 배류선의 상승 부분은 몇 미터? 그렇죠. 2.5m 이렇게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러한 설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요. 사실상 전기철도 문제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지도 않았고 실제 법에서도 약간 밑에 숨겨져 있던 부분이었죠. 따라서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틀려도 그냥 넘어가는 문제로 한번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 몇 종 접지공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1종 접지공사, 2종 접지공사, 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2종 접지공사를 공부했을 때 어떤 사항이었죠? 그쵸? 특고압이나 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에 2차 측 중성점 또는 한단자라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고압 또는 특결 고압과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그게 바로 이쪽이죠. 여기서 뭐 저압 측의 중성점 또는 한단자. 이때 몇 종이라고요? 그렇죠. 2종 접지 공사가 됩니다. 이 외에도 인입구에 추가 접지를 하거나 언제 혼촉 방지판의 많은 부분에서 2종 접지를 한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에 제2종 접지 공사가 정답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전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몇 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 단자에 가까운 한극에 하여야 하는가?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그쵸. 방전장치의 시설에 관한 법이겠죠. 몇 배? 그쵸. 3배 이하가 가해했을 때, 3배 이하가 가해했을 때 뭐 방전장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방전장치 생략 요건까지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러면은 뭐 각상 모선에 뭘 설치하면 돼요? 피레기 설치 시. 이때 뭐다? 방전장치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죠. 방전장치 생략 가능.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때는요. 해당하는 연관되는 기출문제도 같이 생각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1번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우리가 수상전선로에서는 저압일 경우에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고압일 때는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겠죠. 따라서 틀렸고요. 2번 수상전로에 사용하는 부대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자, 부대는 뭐예요? 물 위에 떠있는 대대자 써가지고 물 위에 떠있는 지지물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겠죠. 따라서 뭐 2번은 일단 맞는 말. 자, 3번 고압 수상전선로에 지락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전로를 수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를 공부할 때요. 만약에 내가 정확히 모르더라도 뭐예요? 그쵸. 수동으로 차단 장치를 시설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맞지 않겠죠. 따라서 뭘로? 그쵸.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한다 라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4번 수상전로의 전선은 부대 아래에 지지하여 이거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부대 어느 쪽 위에 지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전원 피복이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과 제1차 적응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60kV 이하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수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인가? 자, 우리 학습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쵸? 여기에 쭉 놓고 나머지 저압, 고압, 그리고 특고압.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고압이 35kV 이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고압 하나 더 있었죠? 그 기준점이 뭐예요? 60kV더라. 그런데 여기에 식물이 들어가는지 나머지들이 싹 다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떠한 거에 지지물들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저압 간의 거리, 고압 간의 거리, 특고압 간의 거리 이 중에 투투나인 간의 거리가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그쵸. 60가지의 거리. 그러면은 60km 이하까지는 무엇이 됐든 간에 무조건 몇 미터였어요? 그쵸. 2m 이하일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물론 수업 시간엔 저압일 때는 몇 미터 몇 미터? 그쵸. 0.6, 0.4, 0.6, 0.3. 그게 뭐예요? 그쵸. 케이블을 썼을 때 안 썼을 때. 고압일 때는 0.8, 0.4. 그리고 이때는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어. 특고압은 좀 달라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대 수치 2m. 그래서 시험에서 154kg 같은 거 나오면은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가산을 해서 우리가 계산했었죠.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에 2m가 될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을 시설하지 않아야 하는가?
자, 우리 이거 뭐예요? 그쵸? 어떠한 전주. 우리가 전주를 이렇게 시설했을 때요. 그때 여기 전주의 시설 쭉 배우고 여기 중성선 내려가는 접지선 배우고 나서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발판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발판못은 지표상으로부터 몇 미터? 그쵸? 1.8m 넘어야 될 것 이상 되어야 될 것이라는 법안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에 1.8m가 될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와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 간의 간격은 가로 및 세로를 각각 몇 미터 이하로 시설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겠죠.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일반적으로 특구와 보호망은 우리가 사실상 총칙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특구와 보호망 몇 종 접지 이런 문제가 여태까지 추가됐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그 상호 간의 이격거리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답은 1.5m로 간단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1번 전선은 고압용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그러면은 고압용이기 때문에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을 잘 사용했겠네요. 2번 전로에 지략이 생겼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실하겠다. 그렇죠.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잘했네요. 3번 이동전선과 전기 사용 기기구와는 볼트 조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하였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접속을 할 때는 반드시 견고한 접속이 필수겠죠. 자, 4번 이동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중성극의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였다. 여러분 뭔가 이상합니다. 중성극에 우리가 단상 삼선식 같은 거 배울 때도 중성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퓨즈 같은 거 설치하면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성극의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당연히 설치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